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1부에 이어서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도 힘차게 인사드려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주 초반을 지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물론 시장이 낙폭을 일부 회복하면서 마무리를 해주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반등의 기미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만큼 우리 시청자님들의 계좌도 조금 불안하고 조금 힘들고 지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면 지금 이탈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시장에서 버티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고민해 보셔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저희 머니트렌드 알차게 준비해 봤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기회 또 얻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감 시황 먼저 함께 살펴보시죠. 네, FOMC 6월 정례 회의를 이틀 앞둔 상황입니다. 기준금리의 75bp 인상론에도 무게가 실리면서 오늘 시장도 힘들었죠. 코스피 지수는 0.46% 내린 2,492.9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개장과 함께 2,500선을 내준 코스피 지수, 오후 들어서 낙폭을 줄였지만요. 결국 2,50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장중 한때 804.38포인트까지 내려가면서 800선까지 무너지나 했는데 오후 들어 낙폭을 줄이면서 0.63% 내린 823.5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 수급 동향도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수급 동향입니다. 그래도 오늘 기관 매수세가 들어온 점이 반가운데요. 개인이 373억 원, 기관은 1,950억 원 매수세 보여줬고요. 외국인은 역시 계속 코리아세를 보여줬습니다. 2,811억 원 팔아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기관이 매수세를 보여줬고요. 외국인도 19억 원 사들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기관은 929억 원 매수세 보여줬고요. 개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세 나타냈는데 1,048억 원 팔아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머니 이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시황 준비해 봤습니다. 2,500이 무너졌습니다. 강력한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졌던지라 충격은 더 큰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2,490선에서 마감하면서 우리 지수 1년 7개월 전으로 회귀를 했습니다. 장중 상황은 더 심각했죠. 간밤 미 증시가 또 하락하면서 지수는 장 초반 한때 2,457.39포인트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를 눈물 짓게 하는 건 또 있는데요. 개인은 어제 하루 레버리지 ETF를 대거 순매수하면서 증시 반등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은 이런 기대까지 함께 무너뜨렸는데요. 반면 추가 하락을 예상하면서 인버스, 굿버스를 사들인 외인 기관들, 우리 시장의 하락에 미소를 숨기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디가 바닥인 걸까요? 오늘 시황 이야기 잠시 후에 더 깊게 나눠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흔들리면 지수도 함께 흔들린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자, 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도 불안한데요. 단숨에 8만 전자, 9만 전자를 바라보던 삼성전자. 오늘 6만 1,100원까지 내려앉으면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덜컹이게 했습니다. 자, 이 틈에 타서 올해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꾸준히 덜어내던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 노선을 바꿔서 저점 매수에 나서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바닥, 지금일까요? 자, 역시 머니트렌드에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머니트렌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투자의 정수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하는 화요일입니다. 자, 이정수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이 정말 예상해 주신 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데 물론 우리
시청자님들께 그렇게까지 따뜻한 말씀을 자주 해주시지는 않지만 자, 위로의 말씀 좀 한마디 듣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빠져야 되고요. 더 많이 빠지면 여러분들 희망이 있습니다. 무슨 희망이? 큰 돈 벌 수 있는. 그러니까 빠졌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현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6월 2일서부터 해서 계속 현금화 대행하라고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듣고 했다면 물론 갖고 있는 거는 마이너스 20%, 30% 혹은 마이너스 40%도 내려가고 있겠죠. 근데 현금을 갖고 있는 그 부분이 그걸 다 벌어주고도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많이 빠지면 또 많이 또 올라가고 하니까 깨진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많이 올라갈 거를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뭐 40% 깨지면 제가 간단해요. 10%씩 4번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반등 나오면 10%씩 4번이 아니고 20%씩 4번 80% 먹으면 됩니다. 그렇게 다 복구할 수 있으니까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는지 과연 지금이 시장 저점인지 지금 사는 자리인지 그거 끝까지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엄청난 기회다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장이 너무 안 좋아서 내 계좌는 들여다보기도 싫다 하시는 분들 조금 더 버티시고 오늘 방송만큼은 끝까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정수 파트너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는지 잠시 후에 더 깊이 짚어볼 텐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정수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노란톡방에서도 이정수 파트너의 시장 예측 더 깊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슈 짚어볼게요. 자, 지금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네. 지수가 더 빠질 것인가 아니다. 이 지금이 저점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될 텐데 자, 사실 이정수 파트너는 시장이 계속해서 더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해 오셨던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자, 어제 큰 폭 하락에도 오늘 시장이 기술적 반등에는 또 실패를 했습니다. 장 2,500선까지도 내주면서 자, 이제 지지선을 어디로 잡아야 할까라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지금 외국인과 기관 지수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고 개인들은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면서 상승에 좀 베팅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자, 어떻게 보세요? 시장 더 빠질 수 있을까요? 더 빠지죠. 네. 네, 뭐 간단한 그렇군요. 너무 쉬운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은 너무 쉽게 해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장 빠질 거라는 얘기를 6월 2일서부터 얘기했고요. 그리고 하락장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1월 17일부터 얘기했습니다. 1월 16일 전에는 상승장이었어요. 근데 1월 17일서부터 하락장이 됐다. 현금화 대응 빨리 하라. 그때 50% 대응을 시켰고, 그래서 2,822, 그때는 2,860인가 70인가 80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2,822 저점이 깨지면 나락으로 한 번 떨어질 거다. 2,600원 떨어질 거라는 얘기를 1월 17일 날에 얘기했는데 그 다음 날인가 쿵 하고 떨어지고 다다음 날인가 깨졌어요. 그러면서 진짜로 2,600까지 빠졌죠. 설 전날까지 급락이 나왔다가 설 전날 마지막 날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아침에 실전 매매 정수 열심히 보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제 말대로 현금 대행해서 1월 17일 날에 사람들이 많이 감사합니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그때에서 현금화 대행 50% 했더니 30% 빠지는 걸 피했거든요. 어쨌든 그랬던 적이 1월 17일 올해 1월 17일 날이 있었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서 계속 그러니까 박스권장보다는 뭐 여전히 하락장은 유지가 되는데 박스권을 뭐 한 달 정도 준 다음에 결국은 또 떨어졌다 그랬는데 그래도 그때 기준으로 한 1, 2개월은 그래도 더 버텼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떨어질 것 같아서 6월 2일 목요일 날 지지난주죠. 목요일 날서부터 해서 현금화 대응을 하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차트 한번 볼까요? 그때 그 자리가 예측하기가 쉬운 자리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이제 떨어지니까 여기서 떨어지는 자리니까 현금화 해야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거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대한민국의 전문가들 중에서 이 자리를 보고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저도 심지어 이날 31일입니다. 5월 31일 날 좋아 보였어요. 이 정도의 모양이면 왜냐면 이날 일본 시장도 올라갔고요. 미국 선물도 좋았고요. 미국 시장도 전날 강했고 그렇기 때문에 5월 31일 날 한번 미국 시장도 한번 잠깐 볼까요? 자, 비교를 해보면 미국 시장 다우존스 5월 31일, 27일, 31일 그러니까 그 전전날에 계속 강세를 보여주면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었고요. 빠질 기미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물 지수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5월 31일이면 요 날이죠? 요 날. 그 이후에서도 계속 올라갔어요. 6월 2일까지 올라갔습니다. 나스닥 시장은. 그다음에 뭐 일본 시장도 5월 31일,
6월 30일이 이날입니다. 화요일 날 이후에 이만큼이나 올라가서 계속 올라갔죠.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 일본 시장 좋았고 나스닥 시장도 나쁘지 않았고 왜냐하면 여기 느낌은 지금이야 떨어졌지만 이렇게 올라갈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요 5월 31일 날에서는 여기에서는 그 누구도 나쁘다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 당시 뭐라고 얘기했냐면 2,700은 당연히 갈 것이고 2,750까지도 보이는데 문제는 갔다가 아주 박살이 날 것이다. 하락장이다. 크게 절대로 못 간다. 잠깐 들어주게 되면 현금화 대응을 많이 해야 된다. 왜? 아주 그냥 왕창 그냥 무너질 거라고 계속 제가 경고를 줬거든요. 아무리 이 좋은 모양이 나왔었어도. 그런데 그 다음 날이죠. 요 날이 이제 목요일 날인데요. 화요일 날은 31일이고요. 그 다음 날이 이제 수요일 날이 6월 1일 선거날이었습니다. 선거날 가지고 나서 목요일 날이 됐는데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방송 아침에 이런 표현을 썼죠. 자동차가 잘 가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100km, 150km를 달리고 있는데 원래 고속주행하면 차가 샥 하고 붙어 다니면서 아주 안전하게 달려야 돼요. 근데 뒤에서 쿠둥쿠둥 거리거나 아니면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쿠릉쿠릉 거리거나 뒤에 연기가 나거나 불이 나면 뭔가 자동차가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다 말이 뒤뚱 거린다. 그러면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에서 제가 그런 표현을 써요. 자동차가 지금 정상적이지 않다. 수상하다.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 뒤에 소리가 나거나 연기가 나 불이 나고 있다. 뭐 이런 표현으로. 시장이 수상하고 자동차가 수상하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위로 강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빠지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현금화 대응 일단 30%를 해라라는 얘기를 수요일 날 오후장부터 얘기했어요. 오전장엔 괜찮았어요. 오후장부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만약에 대응 못하는 사람들은 금요일 날, 그 다음 날이라도 하라라는 얘기를 신의 한 수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현금화 대응 30% 얘기하라 그랬어요. 뭐 그 와중에 요날 6월 2일 날에 현금화 대응하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하도 제가 강하게 얘기했더니 기분이 나쁜지 노란톡방에서 제 이름을 반말로 부르면서 그게 캡처 사진은 있습니다. 만능짜리인데 이정수 뭐더라 하여튼 뭐 장 빠진다더니 장만 잘 왜 미국 시장이 그때 급등 나왔거든요. 그래서 장 빠진다고 하더니 잘만 올라가네 이렇게 하고 자기 발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금요일 날에서도 제가 계속 빠질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는 제가 이때쯤에서 종목들 기본적으로 30% 박살날 거니까 현금화 대응 해놔라라는 얘기까지 해놨는데 그리고 나서 요 날이 금요일 날이었고 토요일을 지나고서 월요일 날이 현충일이었죠. 휴장을 하고 화요일 날 딱 열렸는데 음봉으로 내려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저는 요 자리, 그러니까 요 앞에 이 두 자리는 현금화 대응하기가 이거는 웬만한 고수가 아니면 하기가 어려운 자리입니다. 눈치채기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데 저는 원래 시장을 잘 봅니다. 그래서 수상해서 이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동차가 쭉 하고 날아가야 되는데 쭉 가야 되는데 가질 않아요. 문제가 있는 거죠. 앞으로 엑셀을 밟았는데 거꾸로 갑니다.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아는 뒤로 났는데 앞으로 엑셀을 밟았는데 알로 놓은 것도 아니고 뒤로 났는데 앞으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간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현금화 대응 하라는데 아니다 다를까. 화요일 날에 음봉 나온 거 보고 현금화 대응 더욱더 해야 된다. 이거 장 빠질 거다. 급락할 거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요 날이 바로 여기 출연한 날이죠. 급락할 거라 그랬죠. 지난주에요. 지난주 여기 이 저녁 방송에 와갖고 여러분들한테 급락할 거라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현금화 대응을 제가 50%까지 얘기했거든요. 근데 50%한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급락한다 그랬는데 종목들이 잘 급락 안 하는 것 같고 전문가님 이거 종목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질문들이 올라옵니다. 당연히 빠질 건데 그걸 자꾸 그러니까 현금화 해놓고 불안한 거예요. 왜 안 빠질까 봐. 근데 저는 분명히 빠진다 그랬죠? 제가 뭐 시장 한두 번 맞추는 것도 아니고 매번 맞춰요. 매번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급락할 거라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 급락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오늘도 대형주들은 조금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개별주들은 아주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빠져야 되냐라고 아까 물어보셨는데 더 빠져야 되고요. 그럼 언제쯤 바닥을 칠 것이냐?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 한 얘기입니다. 아침 방송에 자 분 차트로 보면 오늘 아침 방송에 여기 5분 차트로 봤을 때 아침에 이렇게 들어줬어요. 들어주는 거 제가 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줄 때 제 방송이 9시 45분에 시작이 하거든요. 아침 방송에. 그때 여기예요. 여기에서 제가 이거 속임수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가두리 양식.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그물을 쳐놓고 개인들을 꼬셔가지고 이걸 잡으려고. 잡아가지고 뭐 하려고 하느냐.
이거 잡아가지고 매운탕 끓여 먹으려고 여러분들을 잡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매운탕 안 되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속임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속임수를 주느냐? 여기서 와장창 무너진다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겁나고 다 손절하고 다 나가버려요. 그러면은 누가 아쉽냐? 외국인들이 아쉬운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물량들을 계속 개인들한테 물량을 던져줘야 되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시장이 빠진다라 그러면 왜냐면 미국 시장이 어제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1,600억을 던졌다가 외국인들이 드리블을 친 거예요. 안 빠지는 척을 보여주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안 빠지는 거 아닌가 하면서 지금 들어오면서 결국은 오늘 거래소에서 373억을 오히려 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전략이 먹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제가 뭐 16년 동안 뭐 맨날 이것만 보는데 그래서 딱 보니까 아침에 속임수다라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흐름은 저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을 해야 됩니다. 손절을 하지 않으면 절대 이 시장은 반등 주면서 개인 투자자들 좋으라고 올라가질 않습니다. 외국인들 그동안 열심히 팔았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바닥을 치지를 않았고 개인들이 투매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러면 개인들의 투매가 얼마 정도가 나와야 되느냐? 제가 한번 아나운서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일반적으로 제가 강연회를 가게 되면요. 네. 제가 심심할 때마다 그 강연회 시작에 물어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의 계좌 손실이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얼마세요라고 물어보는데 대충 그 중간 바닥이 있고 완벽한 바닥에 있는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가 모두 다 예를 들어서 한 100명 중에 90명이 이 정도 손실이다 그러면 바닥일 텐데 그게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한 30% 아닐까요? 그게 완벽한 바닥인가요? 아니면 첫 번째 뭐 잠깐 바닥인가요? 잠깐 바닥. 그러면 완벽한 바닥은요? 반토막?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30%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러니까 30% 정도가 나왔을 때에서 한 번 반등을 주는데 네. 그때가 왔습니다. 2600 찍을 때, 1월 17일 날에 2600 찍을 때가 대부분이 20, 30%가 깨졌던 자리였었어요. 그때 한 번 왔었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반등을 주고 나서 또 빠지죠.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가 한 40% 정도가 찍혀야 다시 한 번 더 그 1차 바닥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반등을 주는. 그리고 완벽한 바닥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한 60% 정도 손실이 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최근에 강연에 가갖고 개인들의 그리고 제가 그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좌 손실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좀 수익 난 사람들도 있고요. 모르겠어요. 실전 매매 정수를 봐서 그런지 몰라도 수익이 난 사람들이 있고요. 좀 기가 찹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 이렇게 수익이 난 사람들이 꽤 많을지 몰랐는데 어쨌든 뭐 수익이 난 사람들도 있고 손실 마이너스 10%, 20%도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 모든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강연회에서 물어봤을 때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저는 지금 마이너스 20% 정도는 찍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지금 10%도 안 깨져 있고 오히려 플러스 5%, 플러스 10% 벌었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 아직 한참 더 빠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빠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투매가 나오려면 개인들이 그 손실 폭이 뭐 제가 빠지라고 노래하는 건 아니고 여태까지 제가 연구한 결과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적인 손실이 40%에서 60%가 찍혔을 때 급반등이 나오거나 큰 상승이 오던 거를 제가 봤을 때에서는 지금은 아직 멀었다. 왜냐면 아직 저는 20% 정도 깨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 10%도 안 깨졌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추가 하락 쪽의 전망 그리고 무게를 조금 더 크게 두고 계신데 추가 하락 전망하고 계신 만큼 인버스 투자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되실지도 궁금한데요. 뭐 인버스 뭐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수익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인버스는 뭐 이제 2배가 되는 게 있고 뭐 1배가 되고 있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2가지밖에 안 되는데 이제 시장이 바닥을 치고 반등을 주게 되면 하루에도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5개, 많게는 8개도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팔고 옆에 있는 종목 봤더니 안 움직였는데 또 들어가면 먹고 팔고 그래서 하루에도 3개, 4개를 단타 칠 수 있는 게 이제 시장이 빠졌다가 올라가게 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물방 고기반장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 물방 고기반 여러분들 못 느껴봤죠? 저는 어릴 때 그 임진강 옆에 뭐 공사를 했는지 물을 막아놨어요. 물을 막아놨는데요. 고기가 진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못 빠져나간 거죠. 그래도 가뭄이 들어가고 물이 쪼그라드니까 네. 진짜로 거기 들어갔는데 그래서 큰아버지들하고 아버지들하고 거기서 이제 그 뭐로 잡았냐면 다 손으로 잡았고요.
그냥 어릴 때니까 그냥 팬티만 입고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잡다 보면 물고기가 팬티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방 고기반 그냥 이렇게 건져내요, 그냥. 그러니까 물방 고기 진짜 물은 있겠는데 물이 흙탕물이라 원래 임진강물이 좀 흙탕물인데 갯벌이라서 흙탕물인데 진짜 물방 고기반을 전 느껴봤어요. 진짜 신기해요. 그렇게 처음 경험인데 진짜 그런 장, 그러니까 정말 고기 잡는 게 원래 정말 큰 한강에서 붕어 한 마리 잡으려면 막 미끼 껴야 되죠, 던져야 되죠, 기다려야 되죠. 이게 드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뭐 10초에 뭐 20마리, 30마리 잡는 건 어렵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고 그냥 들으면 이제 잡히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장이 옵니다. 그래서 많이 빠질 때 차라리 하는 게 낫고 인버스는 큰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뭐 인버스를 굳이 하겠다라 그러면 말리지는 않겠는데 큰 뭐 수익을 바라지는 마시고 저는 시장을 여태까지 계속 맞춰왔고 그래서 이번 고점도 6월 2일서부터 해서 6월 2일, 6월 3일, 6월 7일, 8일, 9일 그러니까 계속 연달아 계속 현금화 전략을 맞춰왔고 정확하게 고점 대응을 시켜줬는데 사실 이거를 처음 맞힌 건 아니고 아까도 1월 17일에도 맞췄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코로나 사태 때 이것도 다 증거 자료가 서울경제에 다 있습니다. 실전 매매 명수 아침 방송 방송 보면 실시간 방송이기 때문에 2월 달 그때 2월 그러니까 2020년 2월 3일 그때 고점화 현금화 대응을 많이 시켜줬고요. 3월 달도 마찬가지예요. 3월 8, 9, 10 거기에서도 또 현금화 대응 50% 하라 해갖고 다 급락하는 거 다 피하고 나서 바닥도 정확하게 이게 없는 얘기라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서울경제TV의 실전 매매 정수의 실시간 방송으로 이미 다 있습니다. 안 믿어지면은 실시간 방송이니까 그때 찾아보세요. 그러면 제가 2020년 3월 17일서부터 해서 3분할 저점 매수해라.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17일서부터 21일 차트 한번 보게 되면 좀 전에 있었던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다 녹화 자료가 실시간 방송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여기가 2020년 2월 17일이죠. 여기 현금화 대응 50% 시키고요. 고점에서. 그리고 여기서 잠깐 단타 들어갔다가 빨리 팔아라 한 다음에 급락할 것 같다. 1,800은 고사하고 1,600까지 떨어질 것 같다. 1,500이었나? 1,600까지 떨어질 것 같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하면서 또 현금화 대응 망창시켰던 데가 이제 3월. 여기 3월 7, 8, 9 아마 이쯤일 거예요. 7, 8, 9, 10. 여기 현금화 대응 시켜놓고 그 다음에 매수 타이밍을 지난 다음에 얘기한 게 아니니까 안 믿어지면 서울경제TV에 프로그램이 있어요. 실전매매 정수에 녹화 방송을 돌려보면 다 나옵니다. 실시간 방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3월 17일서부터 해서 매수를 잡아줘요. 그래서 여기서 3분할로 매수로 들어가서 물려도 된다. 물리면 어떠냐. 그래서 3월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여기서 3분할 매수로 잡아 들어가면서 그때 당시 줬던 게 PNE 솔루션, PNT, 우수MS, 후성, LNF, 에코프로비엠, LMS, 그거 해갖고 2차 전지 위주로 자동차 부품주, 전기차 부품주 위주로 다 추천해가지고 그때 LG화학도 마찬가지고 그때 30만 원대 추천하기도 하고 해서 그때 다 폭등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정확하게 저는 바닥을 잡아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시장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계속 아침 방송, 그다음에 저녁 방송, 뭐 강연회 뭐 이런 있을 때마다 열심히 쫓아다니고 따라오다 보면 제가 많은 힌트들을 드릴 테니까 그냥 계속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 삼성전자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주가 하락의 이유로 개인의 공포 매물을 꼽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지금 외국인과 기관은 오히려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의 주가 저점으로 본다라는 의미로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삼성전자 이제 외국인들이 좀 사기 때문에 이제 이거 저점이 아닌가 뭐 이제 이런 이슈라는 얘기죠. 네. 많이 샀나요?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아까 장중에 확인을 해보긴 했는데 사긴 샀는데 뭐 많이는 안 산 것 같던데. 자, 삼성전자 여러분도 한번 봐보세요 한번. 자,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얼마 샀나 봤더니 팔았는데요. 금액적으로. 그렇죠. 팔았죠. 안 샀어요. 오늘은 사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시간 외에서 아마 매도를 했는가 봐요, 지금. 네. 장 끝날 때만 하더라도 적어도 이제 산 걸로 집계를 하고 저도 장마감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간에 샀었어도 많이 사질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팔았죠. 그럼 얘들 왜 팔았을까요? 안 좋으니까 팔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개인들만 지금 손절 공포
뭐 손절했는가 봤더니 손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여전히 개인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고 외국인들이 열심히 던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기금도 열심히 던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수급이 이렇게 꼬여있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만약에 오늘 장중에 그러니까 장중에는 외국인들이 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기관도 좀 샀고 만약에 내일도 마찬가지 외국인들이 조금 산다. 조금 사갖고는 안 됩니다. 많이 사야 돼요. 많이 사야 되고 조금을 샀다라 그러면 원래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1보 후퇴, 2보 전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잠깐 후퇴했다가 더 나은 방향으로 더 한 골 먹히고 두 골 넣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아시죠? 지금 축구하고 있는데 축구 보시면 안 됩니다. 한 골 먹히고 두 골 넣으면 되거든요. 모든 게임이 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삼성전자는 1보 전진, 2보 후퇴를 위한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외국인들이 사줬었어도 더 빠지기 위한 꼬심입니다. 그러니까 사주는 척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사주면 개인 투자들이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네 안 되겠다 더 사야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마음을 잡자면 손절하다가도 손절을 안 하겠죠. 외국인들이 산다고. 외국인이 산다는 게 여기 보면은 오늘 사진 않았지만 산다라 그러면 지금 이게 금액이거든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어제가 이제 1700억, 그저께가 이제 9500억 이렇게 판 건데 하루에 7000억씩, 8000억씩 한 열은 사야 돼요. 최소 뭐 8조는 사야죠. 아무리 못해도. 그래서 어쨌든 개인들이 지금 그동안 1년 동안 그러니까 1년 동안입니다. 1년 동안 얼마를 지금 매수를 했나 봤더니 1년을 더 뒤로 더 따지면 더 많이 샀죠. 더 많이 샀는데 1년 동안만 22조를 순매수했거든요. 개인들이. 그러니까 삼성전자 1년 동안 개인들이 22조 뭐 몇천억을 더 샀으면 그러면 이게 이제 반등을 주고 올라가려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만약에 공포 때문에 무서워서 만약에 손절을 한다. 그러면 손절 물량은 절반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한 11조 정도는 던져야 정말 공포스러워서 던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22조를 샀는데 5천억도 안 던지고 1조도 안 던진다. 이건 공포가 아니에요. 그냥 던지는 거지 그냥. 그렇죠? 뭐 공포스러워서 던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예를 들어서 뭐를 샀어요. 뭐를 뭐 비싸게 주고 사든 아니면 뭐 아파트를 샀는지 뭐 자동차를 샀는지 뭔가 이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샀는데 그게 가격이 폭락을 한다 얘기하면 공포서 던지면 그럼 다 던지지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10억 뭐 아파트 뭐 20억짜리 샀어요. 근데 가격이 뭐 지금 뭐 강남에 뭐 7억씩 떨어진다, 6억씩 떨어진다. 공포스러우면은 그거를 다 던질라 그러지. 그걸 100만 원치만 물론 집을 100만 원치만 팔 수는 없죠. 뭐 적당한 얘기가 제 생각은 안 나는데 어쨌든 뭔가 값어치가 떨어질 것 같으면은 무서우면 정말 공포스러우면 그걸 다 던지거나 아니면 절반이라도 던지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려고 그러지 요만큼 팔고 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공포는 스러울지 몰라도 그 정말 공포의 극에 달해가지고 손절 물량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아직은 버티는 건데 힘들겠죠. 당연히 힘들겠죠. 힘들지 않는 건 아닐 겁니다. 근데 정말로 힘들다면 손절 물량이 나와요. 정말 극에 달하면 주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빨리 일단 던져야겠다. 공포스러워서. 그런 상황에서는 물량들이 터져 나옵니다. 그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그 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포 매물로 떨어진다면 손절 물량이 더 나와야 되는데 손절 물량은커녕 오늘 거꾸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좀 한참 좀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자는 쉽지 않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삼성전자 주식 같은 경우는 주식을 그렇게 열심히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에 계신 직장인 분들이라던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보고 가져갈 종목으로 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 중에서 굉장히 고층에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지금 저가 매수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어느 정도 가격이 적정하다고 보세요? 뭐 지금 원래 제가 작년부터 10월 달서부터 해서 삼성전자 5만 원에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 8만 전자 할 때에서 9만 전자 간다, 10만 전자 간다 얘기 나왔잖아요. 원래 그런 얘기 나올 때가 떨어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서 그런 얘기 나올 때 삼성전자 못 갈 것 같은데라는 얘기를 했었고 계속 수급도 꼬이고 안 좋아 보여서 작년 10월 달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제가 안 좋게 계속 얘기를 했죠. 하도 안 좋게 얘기해갖고 이제 삼성전자 질문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이제. 그러면 얘기할 때마다 안 좋은 얘기 하니까. 어느 정도 안 좋은 얘기 하냐면 1차가 5만 원을 보고 있고 2차를 2만 원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2만 원으로 지금 당장 내려오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2만 원 내려오는 건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되지만 몇 년 뒤에는 진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갈 수가 있느냐 본다라 그러면 일단은 파운드리 쪽에서 지금 4나노 이하 쪽으로는 지금
불량률이 80%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정 그 4나노 이하 공정에서 반도체가 불량률이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 들으셨죠? 그래서 TSMC가 이쪽으로는 철옹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공정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저도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니까 못 잡겠더라고요. 걔네들은 그냥 그것만 사활을 걸어서 하는 애들이고 벌써 몇십 년 동안 그것만 하다 보니까 보통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삼성전자 그래도 삼성전자를 믿었습니다. 불량률만 안 나왔다면, 그때 불량률 나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거 아직까지 못 잡고 있다면, 그래갖고 엔비디아라든지 퀄컴이라든지 원래 삼성전자와 손을 잡고 뭔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다 떠났죠. 고객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왜? 삼성전자 기술이 안 돼서. 불량률이 80%가 나오는데 무슨 수로 뭘 같이 손잡고 반도체를 만듭니까? 100개 중에 80개가 불량 나는데. 그럼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찍어내봤자 손실만 나죠. 다 폐기 처분해야 되니까. 20개 가지고 뭘 합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파운드리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문제. 왜냐면은 화성의 EUV 공장 이거 파운드리 하려고 돈 무지막지하게 들었는데 여기다 모든 거 다 사활을 건다 그랬거든요. 삼성전자 처음에 얘기할 때 이거 망하면 삼성전자 망한다는 얘기도 거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쪽에서. 삼성전자 자신이 있었겠죠. EUV 공장 이거 만들어 놓고 이제 파운드리 야금야금 이제 TSM 잡아가지고 전 세계 이제 시장 먹어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포부로 했는데 모든 걸 다 갖다 바치면서 만들어 놓고 했는데 이거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상당한 타격이 올 건데 그러면 이제 다른 쪽에서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럼 다른 쪽에서 받쳐주는 쪽에서 이제 핸드폰 쪽이 있는데 그러니까 반도체는 지금 이것 때문에 조금 그렇고 근데 이거는 파운드리 시장입니다. 파운드리 시장이고 디램 반도체가 그동안 삼성전자가 1위였잖아요. 근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뭐냐면 지금 디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닉스가 지금 HBM3 램이라고 디램인데요. 이게 지금 일주일 전에 기사가 나온 건데요. 이게 정말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현존 최고 사양의 디램인데요. HBM3 이제 앞으로 이거 아마 용어 자주 나올 거 전문가들이 이제 이거 맨날 얘기 나오면 이제 삼성전자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삼성전자보다 이제 디램은 하이닉스다 얘기 나올 겁니다. 이게 지금 성능이 이거 양산됐습니다. 기사에도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거의 뭐 끝났다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려 그래요. 이게 이제 여러 개의 디램을 수직으로 연결해서 기존 디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고부가 가치 고성능 제품인데요. 이게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1초에 819GB. 1초에. 그러니까 거의 1초에 1테라는 좀 안 되고 거의 1테라일 거예요. 거의 1테라씩 전송이 됩니다. 그럼 이게 왜 필요하느냐? 그러니까 영화가 한 163편을 1초에 전송하는 기술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초고속 AI 반도체 시장이 이제 커질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처리해주는 옆에서 붙여주는 그러니까 부사수 같은 애들.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그러니까 인공지능 CPU가 무지하게 좋아요. GPU, CPU가 무지하게 속도가 빠른데 그걸 처리하려면 고속도로를 잘 깔아놔야 됩니다. 속도 처리가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D램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삼성 그 램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하이닉스에서 HBM3 램을 만들었는데 이게 엄청난 속도로 최대 819GB의 1초에 전송 속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다른 나라는 건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회사들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회사들과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AI, 빅데이터, 첨단 기술 발전 속도가 점점 빨라짐에 따라서 지금 그 하이닉스의 디램을 가지고 지금 이제 같이 뭔가 만들려고 같이 하려고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기사가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는 삼성전자 디램의 그 아성을 하이닉스가 이제 무너뜨릴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이닉스가 뭔가 세계 최초의 무슨 램을 딱 발표를 하면요. 일주일 만에 그리고 혹은 하루 만에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놨다가 그래서 뭐 외계인을 가둬놓고 뭐 만들어 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기술을 쌓아놓고 누가 딱 개발했다라 그러면 바로 더 좋은 램을 발표를 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서 별로 얘기가 없는 거 보면 이제 삼성전자의 시대는 이제 디램 반도체는 끝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뭐 하이닉스가 너무 기술력이 좋아서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가 안 되면 뭐가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디램도 지금 하이닉스에 지금 따라잡힌 것 같고요. 파운드리는 TSMC도 안 되고요. 이미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이제 핸드폰인데 핸드폰 얘기를 또 하자 보면 참 재밌어요. 저는 애플 같은 경우 이번에 iOS 16 버전 OS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운영체제입니다. 운영체제인데요. 이게 지금 성능이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에서 그 iOS 16 베타 버전이 나온 거를 봤는데요. 저는 갤럭시 유저입니다.
그리고 갤럭시가 편해요. 근데 이번에 iOS 핸드폰 그 베타 버전을 16 버전을 봤는데 이게 조만간에 6월 달에 정식 버전이 나온답니다. 갤럭시 그러니까 아이폰 10부터 기계는 10부터 10 버전부터 그거를 장착을 해서 쓸 수가 있는데 그 전 버전 왜 안 되냐면 인공지능 AI CPU 칩셋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된대요. 그러니까 10 버전부터는 인공지능 칩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장점이 한 30개, 4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눕기를 딴다 그러는데 혹시 아나운서님 눕기가 뭔지 아십니까? 네, 전 알죠. 뭐죠 그게? 그 형태를 이렇게 모양을 따서 배경을 또 입힐 수도 있고 그쵸. 배경색도 바꿀 수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시네요. 네. 이거 맞아요. 저도 이거를 잘 활용을 안 하는데요. 이거를 너무 쉽게 활용할 수 있게. 원래 이게 이제 뭐 포토샵이라든지 굉장히 뭐 비싼 프로그램, 어려운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쓰는데요. 이게 사진에서뿐만 아니라 동영상에서 눕기가 따져요. 그러니까 형상을 그걸 어떻게 따는 거냐면 그 아이폰의 그 칩, 똑똑한 머리가 있는 그 칩이 그거를 따냅니다.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에 iOS 16에서 그게 되는데요. 그거를 따가지고 배경화면에 넣을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그림을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따자마자 카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메시지라든지 이런 데 보낼 수도 있고요. 꾸밀 수도 있고. 근데 이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갤럭시에서 그동안 썼었던 그 편했던 그 사용 그 했었던 모든 것들이 있죠. 그 모든 그런 이제 편한 기능들이 한 40가지 정도가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됐는데 이전에 아이폰 그 OS 성능보다 혁신적으로 완전히 핸드폰이 바뀌어져 버린 정도의 그 성능들이 업그레이드 된 걸 보고 야, 이거는 이제 앞으로 갤럭시 폰은 잘 안 팔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iOS 16 쳐갖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는 갤럭시 그 운영체제에서 활용했었던 그 기능보다 다들 아이폰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적정 가격이 6만 원 초반원으로 제시한 곳이 많다라 그러는데 저는 6만 원 어림도 없다 보고요. 5만 원 이하로 떨어질 거라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삼성전자가 반도체도 실패하고 그러니까 반도체도 지금 고전을 할 거고 핸드폰도 고전을 할 거고 등등등 해가지고 파운드리도 고전을 할 거고 이 세 가지 고전을 맡게 되면 삼성전자는 왜 외국인들이 지금 열심히 팔고 있나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 상당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이야기하다가 SK하이닉스 그리고 애플의 iOS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머니 이슈 상당히 깊게 들여다봤는데요. 자, 이런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더 깊은 이야기 노란톡방에서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단 3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통해서도 스캔을 통해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노란톡방에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시장을 움직인 머니 이슈 짚어봤고요. 머니 섹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머니 섹터로는 자동차 관련주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 오늘 1.77% 하락하는 흐름 보여줬네요. 네, 오늘 머니 섹터 자동차 관련주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 앞으로 조금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와 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오늘 그냥 하락했는데 또 그쵸. 추가로. 하락했는데 이제 빠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그냥 섹터. 그러니까 뭐 추천주로만 갖고 이 머리 섹터는 추천주로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네. 그날 있었던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어제부터 이슈가 있었었죠. 한번 현대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현대기아차 그룹이라 그러죠. 그래서 기아차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차트 흐름을 보면 이렇게 많이 올라갔었죠. 그동안. 물론 고점에서 많이 빠지기도 해서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기아차. 기아. 이제 고점에서 그동안 잘 버텼어요. 잘 버텼는데 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조정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지금 악재가 하나 떴죠. 바로 이제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제품 출하 차질이 지속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뭐 5차 협상을 한다 그러는데 글쎄요, 이걸 협상이 잘 마무리돼서 잠깐 반등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잘 마무리가 된다면 반등이 나오겠지만 시장이 워낙 안 좋아서 저는 그 협상이 잘 마무리돼도 또 떨어진다고 좀 봅니다. 근데
협상이 또 안 되면 또 안 되는데 떨어지고 협상이 돼도 잠깐 반등 주고 또 떨어지고 결국은 시장이 빠져서 그러는 부분이 좀 큰데요. 그래도 지금은 어쨌든 그 악재 제품을 출하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판매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는 기아차 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항구로 운송이 되지 못해서 인근 주차장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빌려서 보관을 하고 있고 뭐 조만간에 그것도 꽉 차겠죠. 뭐 지금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시멘트도 같은 상황으로 지금 화물차가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리고 뭐 철강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모든 산업들이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금 다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쉽지 않다. 그래서 차트도 보면은 현대차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 차트가 시장과 마찬가지 저점을 깨려고 내려가는 모습이라서 일단 뭐 계속 약세 흐름은 당분간 계속 될 것 같은 흐름으로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머니섹터 자동차주 가지고 와 주셨고요. 자, 지금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추가 하락이 우려된다라는 의미에서 경고 차원에서 머니섹터로 가져와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자, 시장에 대한 대응 조금 더 보다 완벽하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장 잘 버텨낼 수 있는 힘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머니 종목 공개로 이어가 볼게요. 자, 오늘의 머니 종목 현대차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현대차 오늘 흐름도 볼까요? 자, 오늘 2% 하락이 나왔고요. 17만 1,500원을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동차주 조심하라고 머니섹터에서 가져와 주셨는데 또 현대차를 머니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네요. 왜냐면은 지지난주인가 제가 로봇 얘기를 하면서 네. 로봇주로 보여야 될 게 현대차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렇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때문에 현대차를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격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사고 싶은 희망 가격이 있는데 근데 가격이 안 내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듣더라도 깜짝 놀라지 마시고. 자, 일단 현대차의 오늘의 머니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좋아서 갖고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은 아니에요. 지금 가격은 저는 안 삽니다. 이런 가격에서는 살 필요가 없어요. 장도 안 좋고 떨어질 건데 그러니까 다 떨어질 거예요. 뭐 삼성전자 떨어지고 뭐 다른 애들은 뭐 안 떨어지겠어요? 다 떨어지겠죠. 아까 내용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제품 출하 차질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락세를 어쩔 수 없고요. 차트를 잠깐 보면서 수급을 보면은 수급도 오늘 외국인들이 드디어 좀 팔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기아도 기관들이 열심히 매도하고 연기금도 열심히 매도하죠. 외국인들도 좀 받쳐주다가 이제 드디어 같이 좀 파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수급이 슬슬 꼬이기 시작하니까 계속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기아, 현대 좋아요. 좋은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수익이 많이 났다면 팔면 되는 거고 수익이 안 난 사람들은 잘 보세요. 얘네들이 바닥에 있는지 고점에 있는지.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다 조정을 분명 받긴 했지만 기아는 확실히 고점에 있고요. 그렇죠? 기아는 확실히 고점에 있고 보면은 기아는 많이 올라갔어요. 거의 뭐 여기 옛날에 여기 바닥에 있을 때 4,000원짜리 물론 가격이 바뀌었지만 4,000원짜리에서 10만 원이 넘어갔어요. 작년에 10만 작년 2월 달에 이제 10만 원을 찍었던 종목이고 그랬던 종목인데 어쨌든 지금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일단 악재가 있고 그다음에 완성차 출하가 안 돼서 컨테이너 반출입에 문제가 있다 아까 얘기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를 가져왔던 거는 바로 자동차 업종에서 현대차가 바로 로봇주로 변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모한 게 변모했어요. 변모한 거고 이제 자동차에서 현대차는 로봇 관련주로 봐도 저는 좋다 봅니다. 이 로봇은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웬만한 IT 기업들은 로봇을 꿈꾸죠. 로봇을 꿈꾸고 그렇게 자동화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 그러니까 막 터미네이터 같은 아니면은 뭐 그런 이제 하여튼 그런 인공지능, 사람과 같은 그런 이제 고부가가치에 정말 쓸모가 있는 그런 이제 로봇들을 생산하기를 다들 원하는 꿈을 꾸는 그래서 미래를 봤을 때에서는 로봇 산업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좀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받으면 싸게 사시면 되는데 근데 가격은 안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가격이 내려오면 그때는 무슨 수를 써더라도 모든 종목을 다 팔아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안 들어올 거니까 못 산다는 걸 먼저 미리 말씀드리면서
매수 가격은 5만 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왜 5만 원이냐면 제가 예전에 2018년도, 19년도에서도 이거 5만 원 내려가면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이거 사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아쉽게도 6만 5천 원밖에 안 찍었어요. 15,000원만 더 떨어졌으면 이거 5만 원 강력하게 제가 이거를 방송에 추천하려고 참 이거를 째려봤던 종목인데 안 내려서 아쉬운데 물론 안 내려올 거야 안 내려올 건데 근데 또 뭐 서브프라임 같은 게 또 찾아오고 뭐 그런 이제 그 세계경제택 공황 뭐 이런 게 또 찾아오고 또 장기적으로 된다라 그러면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그게 진짜로 그렇게 그런 공황이 찾아올지 안 찾아올지도 그거는 모르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 나와서 만약에 5만 원으로 내려온다라 그러면 그 어떤 주식이든지 다 팔고 들어가도 저는 괜찮은 종목으로 보고요. 앞으로 미래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좋은 종목이 싸게 내려오면 주워 담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싼 자리는 이전 저점 자리, 요 자리 5만 원 정도로 내려오면 이거는 주워 담아야 되는 종목인데 안 내려오니까 너무 걱정은 마시고 목표 가격은 25만 원은 다시 올라가는 건 충분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로봇에 대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기술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에서 탑일 겁니다. 탑이기 때문에 그래서 25만 원은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종목이고 손절 가격은 5만 원에 샀으니까 당연히 4만 원 정도로 잡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오늘의 머니 종목은 현대차지만 가격 안 내려오니까 올해 안에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이정 전문가가 생각하는 현대차가 참 좋아하는 가격대는 저 자리구나. 그래서 저 자리 안 내려 잘 추천 안 합니다. 안 내려와서 저는 그래서 현대차는 추천 안 하고 가끔 가다가 현대모비스나 뭐 만도나 이런 쪽으로 종목 추천하거든요. 걔네들 가격이 좀 만만해요. 근데 얘네들은 만만치가 않아서. 근데 이게 또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가격이 싸게 안 내려와서 안 사면 물리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도 저는 때려 죽여도 안 물리는 이유가 제가 예전에 이거 5만 원대 추천한 적이 있거든요. 여기 설경제가 갖고 5만 원대 여기서 쌀 때만 추천하고 올라갈 때는 쳐다도 안 봅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꼭대기에서는 추천을 자체를 안 합니다. 종목으로 취급도 안 해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사람으로 안 취급한다고 할 때 있죠. 가끔 가다가 그런 것처럼 이것도 종목으로 취급을 안 해요. 왜냐하면 떠 있으면 저는 쳐다도 안 봅니다. 근데 이게 쭉 떨어져 갖고 싸진다. 아유, 뭐 땡큐죠. 뭐 딴 거 보이지도 않아. 이것만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5만 원 내려가면 열심히 주워 담으면 되고요. 근데 올해는 안 내려올 거니까 그냥 말로만 그렇다라는 얘기에서 이정 전문가는 그냥 좋은 종목을 그냥 싸게 들어오면 그냥 주워 담는구나 정도로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대차 완성차 기업이지만 로봇 관련 모멘텀 주목해 봐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매수가를 잡기는 조금 어렵고 보다 낮아지면 그때 들어가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정수 파트너님 내일 또 무료 공개 방송 있으시잖아요. 어떤 주제로 진행하세요? 내일 이제 내일 이제 공개 방송이 있는데요. 장이 이렇게 됐으니까 뭐 시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아직 그 CG 뭐 이런 거 안 나왔지만 이달 말에 대구하고 부산 강연회를 또 갑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미리 내일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많이들 들어오시고 여러분 도움 받으시고 이거 기회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시장은 공포의 장이 아니에요. 최고의 큰 돈 벌 수 있는 장입니다. 상승장이 돈 못 벌어요. 많이 빠진 다음에 올라갈 때가 상승장보다 10배도 좋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하고 싶은 분들 내일 오전 11시고요. 노란톡방에서도 안내 받아보실 수가 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방송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주유소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